이 친구가 그림이 원래 잘 그리긴 했는데 되게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난 터치들? 난 얇았다라는 생각을 해. 그림이 깊이감 같은 느낌을 그쪽이 처음에 잘 안 됐었죠. 세련된 느낌은 있었는데 너무 표면 위주로 그리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면으로 그걸 바꿔서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때 수업을 털실이랑 그냥 그 바느질 할 때 쓰는 얇은 실을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드로잉이랑 소묘를 합친 듯한 표현을 주제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연구했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털실을 무작위로 놓고 그 얇은 실을 무작위로 놓고 원터치로 지우개 쓰지 않고 똑같이 그려라. 대신에 선의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형태로 가야 된다. 이 실이 불규칙적으로 놓여져 있는 걸 완벽히 형태로 그려라. 이렇게 해서 한 장을 그리고 또 다음 장을 그리고 다음 장을 그릴 때는 일부러 이 실을 놓을 때 그 얇게 나열된 데랑 이렇게 뭉쳐있는 데랑 분리를 해서 줬고 이거 두 번째 장을 할 때는 실하고 그림자의 명도 차이도 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을 풀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좀 실을 이렇게 비벼서 꼬아서 더 두껍게 놓는 것도 있고 연필도 4B만 쓰지 말고 좀 8B나 이렇게 굵은 것도 같이 쓰면서 강약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려지고 나면 드로잉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실이라는 재료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컨투어 라인하고 비슷하네. 네. 난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더라고. 자유로운 느낌을 얻으려면 애들이 이렇게 대칭 터치를 자꾸 하면 안 돼. 이거는 파편화돼 그림이. 그래서 드로잉 라인이어야 되고 라인의 톤이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오랫동안 모든 것을 해보면 그림이 라인이라는 형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모든 그림이 라인이라는 거 서양화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동양화도 이 선이라는 걸 통과를 못하면 못 되는데 강약 조절, 두께 조절. 그리고 이때는 하얀 색깔 실하고 초록 색깔하고 검은 색깔하고 해서 실의 색깔 자체도 다르게 놔줬었고 이게 점점 쌓아가면서 놔줬어요. 굵은 실도 놓고 해서 차이를 주게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종이 위에다가 인물을 드로잉을 하고 그 위에 실을 그 드로잉 방향대로 올려놓고 그거를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드로잉 해놓은 인물의 반측면 모습이 있고 그 실이 이 인물의 내부를 어떻게 통과해서 지나가는지 이렇게 털의 뭉치로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인물 드로잉을 할 때도 실이 움직이는 것처럼 선이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인물이라고 하면 애들이 연필선을 정확하게 써야 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툭툭 못 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특히 나무나 이런 거를 그릴 때 면으로 너무 해석을 하던 친구라서 내부로 그 이렇게 연필 선이나 붓터치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어려워했어가지고 이거 인물 하나 더 이렇게 했고 나무에서도 나무 가지 같은 건 제가 드로잉을 해주고 나무의 풀 부분에 실을 뭉치를 만들어서 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물을 그릴 때도 항상 똑같은 사람이 그려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 근데 때문에 그거는 야, 목표를 너무 크게 인물을 변화 있게 그리거나 다양하게 생각해서 그리거나 근데 주어진 자료보다 좀 다르게 그리는 게 학교 학생들 그걸로 평균으로 보면 아무도 안 돼. 같은 꿈을 꾸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게 뭐 두상 그리기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의 어떤 것에서 간단하게 자기 그림에 맞게 그려나가는 정도로 해야지 인물에 욕심을 주면 주제성이 딱 아웃돼 버리더라고. 소재에 훅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것을 잘 그릴 수 있는 식으로 자꾸 하면 주제에서 포커스가 벗어나 버려. 근데도 그게 문화여서 그런지 애들이 다 그렇게 그리더라고. 근데 주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저런 포즈를 취해? 왜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그려? 라는 생각으로 그 인물은 좀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난 이게 선생님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실을 가지고 계속 뭔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위축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 그림을 못 그리게 하는데 아까 얘도 위축이 심한 애였어. 갖고 그 위축의 단계를 시간을 버퍼링을 가지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가 잘 된 상태 그 다음부터 잘 그렸잖아.
이 과정이 위축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긋고 강약 조절하고 레이어 겹쳐지고 뭐 하고 이게 자유로우니까 이걸로도 형상이 나타나네? 라는 느낌으로 대상 보고 그대로 그리다 보면 못 그린 애들은 상상 바꿔서 못 그린 애들은 그 위축되는 순간을 무조건 피해. 그럼 아무것도 못해. 저도 좀 딱 그게 준비되어 가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물 그릴 때도 비례 같은 걸 많이 재고 그다음에 그 준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위축이 그런 시스템을 자꾸 꺼내게 만들고 그 갇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 지우개 안 쓰고 그냥 쓱쓱쓱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잘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20분 정도 그렸거든요. 4절지 반만한 데다가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선의 자유를 이렇게 손 풀기를 좀 하고 하니까 그 너무 쉽게 쑥싹 잘 그려가지고 이게 시간도 적게 있는데 아니네. 이 흔적들이 이 살의 흐름을 드로잉으로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례를 내가 안 재도 다음 비례가 감으로 익혀지는? 그리고 연필 선의 강약도 있으니까 머리카락 같은 데 드로잉을 할 때랑 피부 드로잉을 할 때랑 자기가 선의 강약 조절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인물을 하기 전에 나무를 또 많이 해서 손을 많이 푼 상태에서 인물을 하긴 했어요. 나무 같은 데로 이게 꼬불꼬불 형식적인 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이거 나무를 사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창 밖에 있는 실물 나무를 보고 한 거여서 이 흔들리는 바람이랑 나무를 좀 관계 지어서 표현해봐라.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앞에 있는 나무의 덩어리랑 이렇게 뒤에 속에 있는 나무의 덩어리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로운 선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물론 얘가 열심히 해줘서 그것이 넘어가진 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움츠려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형태 느린 애들, 톤 탁 못 내는 애들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게 있어. 좋은 방향으로 넘어갔네. 뜻밖의 엉뚱한 데서 그 아이가 풀어진다는 거지. 일반적인 매뉴얼로 풀어졌을 것 같으면 진작에 됐겠지. 처음부터. 그냥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무언가 소심해서 조심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다가 체계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매뉴얼을 더 들이다가 정작 속도가 안 생기고 감이 안 생기고 방법을 많이 의존하면 감이 안 생기니까 이 수업을 한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12시간 동안 애들 한 4명만 데리고 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 4명만 데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은 이게 입력이 돼서 2명은 그 다음부터 그림을 너무 쉽게 그렸고 그 다른 2명은 그게 입력이 잘 안 됐는데 내 경험에 10명한테 시범 보여가지고 난 목표가 1명이야. 차라리 10가지 시범을 보인다는 거지. 50%는 서로 합이 잘 맞은 거야. 넷에 둘이면 해결이 어지간 쉽진 않아. 내가 평균 잡아 1명 2명이었어. 열에 1명 2명. 걔네들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캐치하는 애가 그래도 그림이 확 바뀌는 아이 열에 1명 2명 그 정도 나는 준수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더 열심히 종류를 더 많이 개발을 해서 그냥 다른 시범은 다른 애가 1명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4명에서 2명이 안 나왔던 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체화로 넘어가서 붓으로도 드로잉으로 그리게끔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붓으로 드로잉으로 피부 같은 거 고우니까 애들이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아니다 피부 결을 드로잉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해서 손 풀고 또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풍경을 하나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처음에 실 드로잉 했던 것부터 여기까지가 하루에 다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선을 어떻게 쓰는지 이만큼 페이지를 나는 이 수준 우리 상상화에 들어가는 인물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수채화에서 인물 두상 그러면 이거 갖고는 게임도 안 되거든. 그지?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완전히 궤가 달라서 상상화의 부분 역할로서 인체 수채화는 정확하게 요 수준 정도여야지 쓸모가 있어. 근데 이제 막 머리카락이나 눈, 코, 입인데 묘사를 막 더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상상하고 그 아이디어를 짜낼 수가 없어. 아이디어라는 거는 자유로워야 드로잉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묘사의 퀄리티를 너무 높이겠다고 머릿속에서 싹 잡아버리면 난 이 수준이 좋다는 거지. 요 정도 드로잉 수준에 살짝 두께 있는 수채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다른 기타 등등 상상하고 호환이 생겨.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선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게 극도로 미전 수준의 얼굴 묘사를 막 연습을 해. 그래놓고 탁 그러면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림을 그려버려. 그리고 배경도 못 그리고 다른 물체가 안 맞아버리고.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범위 안에 라인 드로잉이라는 생각 기준에서 여기가 2분이야. 여기가 딱 0. 거기서부터 요런 그림은 한 1, 2단계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인물수채화 그러니까 막 20단계짜리를 해버리면 얘는 절대 다른 그 주제성하고 호환이 안 돼. 거기에 다 빠져있더라고 학생들이. 나는 이 수준 진짜 좋다고 하는 거야. 뭐 이건 뭐 기초적으로 이런 거 누가 못해 이렇게 하겠지만 얘를 많이 깊어졌네. 표면적인 아이가 상당히 자유롭고 깊어진 거. 그래서 이전의 그림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그린 건 아닌데 조금 겉도는 느낌의 그림? 그러니까 이 속에 더 중요한 거를 못 보고 표면의 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배경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그리고 이 수업을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인물도 이렇게 진짜 많이 변했다. 네, 하루 만에 그냥 변해버렸어요 애가. 그렇지. 이래야지 상상마로 가지. 이렇게 약간 한 1, 2단계예요. 네. 라인 드로잉에서 한 1, 2단계 해야지 다른 소재하고 상상해주는 이미지나 사진에 주어지는 변형시켜야 되는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 호환성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것도 3시간 시험이었는데 원래 되게 느려서 시간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근데 드로잉을 하니까 그냥 한 방에 그려지니까 이 다음부터 완성 못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화에서도 좀 자유로운 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 같은 데에도 붓으로 드로잉 한 듯한 느낌으로 완전히 이게 앞에 아닌가? 아 이게 네. 세근가? 이게 과거인가? 네. 이런 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완전히 얘 트레이드 마크로 잡혀가지고 이거를 뭐 빨갛게 하면은 가을 뭐 좀 쨍하게 하면 여름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 자기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좀 무기 하나가 생겨서 그런 거 너무 쉽게 기껏해서 3시간 동안 하는 게 참새 이 정도면 되지. 이 이상 넘어가면 분명히 역겹다고. 그럼 발이랑 잘했네. 빨갛게 하면 이제 가을. 참 저건 어쩔 수 없는 유치함이야. 그래도 이것도 안 하는 애들도 훨씬 많은데 이렇게 조금 색깔을 빼면 멀리 있는 공간, 색깔을 조금 잡으면 가까이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자기 잘하는 껍데기 묘사. 이런 식으로 합쳐지니까 그림이 뭔가 저도 좀 하면서 신기했어요. 하루 만에 사람이 뭔가 바뀐다는 게 신기해서 애들이 좀 이제 질투도 좀 있고 한 애들이 다음날 와가지고 무슨 마법을 부리시는 거냐고 빨리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나는 생활을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에 연습.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아이. 그 아이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더니 갑자기 1등으로 갑자기 올라갔어. 그 애들이 아니 이 거북이가 이게 뭐야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막 갤거를 보다가 아 알겠다. 한 선생님이 이 얘기했구나. 별것도 아니네. 그러고는 이제 그 친구가 제일 잘해 그랬지.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약했는데 겁이 많고 소심하고 딱딱하고 약간 표면적이고 이렇게 감각적이지 않고 이랬는데 뭐 하루 종일 막 뭔가 한 거잖아. 응?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엄청 깨달은 거야. 내가 저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야. 네 손가락 진짜 하루 만에 저 손가락하는 건 대단해. 일단 입시하면서 2학년에서는 저는 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업의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얘네 학년 때 좀 소심하고 많이 울고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때 편견이나 좀 무서움 같은 거를 어떻게 깨면 좋을까를 진짜 많이 연구했던 해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음으로 아예 시작부터 제가 다 프로그램을 짜고 애들한테 시키고 이게 선생님한테 의지 안 하고 혼자 한 게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기도 했는데
좀 뿌듯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각자 한 팀씩 맡아서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세 팀으로 찢어져가지고. 네, 선생님들끼리 한 팀씩 맡아서 이제 원장쌤이랑 저랑 다른 주임쌤이랑 셋이서 한 팀씩 맡아서 했었는데 이게 공간을 같이 안 쓰다 보니까 서로 밴드로만 그림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옆팀 애가 잘하면 그 팀 오늘은 우리 팀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못하냐, 쟤네 더 재밌는 거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도 서로 좀 경쟁이 붙어가지고 성과로 이게 그냥 그림만 딱 올리는 거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그림에서 우리 팀이 더 좋아야 된다고 좀 그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이때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뭐 인문 선언 할 거 없이 밴드를 다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언니들 그림 보고 그치, 자극받고 초딩 킬러들 있었지. 네. 걔네들이 언니들한테 자극 주고, 그 걔네들은 친구들. 언니 거들 거 배우고. 그래서 서로 이 온라인 수업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대면 수업을 못 하는데도 더 좀 성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도 막 이게 그때 막 애들 그림 막 레이스부터 막 할 때 다 비대면인데 감동적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면 다른 애들이 타도하러 막 달려가는 연구에서 그 느낌. 아 그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삼겹살 파티. 이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전날 재밌게 놀았던 거를 그림으로 시험 보라고 했거든요. 해서 올린 게 있을 건데. 없네. 맛있게 먹고 놀고 다음날 그 행복했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했는데 엄청 잘 그렸던 기억이 나요. 이거 화면 지나가면 너무 어지러워. 얘네 팀이 레이스가 붙을 때 제일 불을 많이 붙였던 애가 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워낙에 스킬이 좋으니까 그냥 작품 카피도 하고 불투명도 하고 얘한테는 이상한 걸 좀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이 되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신지는 그 성장 과정의 굴곡과 이런 거를 보면 감동 스토리 영화 아니야 영화? 나 걔가 고등학교 와서 공부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 너무 나는 그 불꽃놀이 그날이 옥상에서 불꽃놀이 그날이 굉장히 내가 한 초이스 중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낚시에 당한 거지 애들한테 낚시에 당했는데 내가 낚시를 한 것 같아 그날. 애들이 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나를 낚시해가지고 옥상에서 불꽃놀이 보러 올라갔는데 이때다 애들의 이렇게 뭔가를 합쳐야 되는 시기가 이때다 해가지고 못 이기는 척 올라가서 한 2시간 놀았지. 그러면서 애들이 그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한 주제로 또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네 오늘 이 정도도 끝내. 마무리는 안녕.